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표어입니다. 마5 이상의 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이내에 타격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 즉 극초음속 미사일의 중요성은 이 시대 최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에 전 세계적인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핵심인 고체 연료 기술과 초음속의 핵심인 램제트 엔진 기술이죠. 한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에 기반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천무인데요. 웬 뜬금없이 천무가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천무에 탑재될 새로운 첨단 미사일의 개발이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무에 탑재되는 다양한 미사일은 최근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연장형 239mm 램제트 미사일 개발 완료 소식과 KT즘으로 알려진 고체 연료 정밀 타격 유도탄도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램제트 기반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발사 후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한 데 이어 바로 어제죠. 5월 11일 정밀 타격 지대지 유도 무기인 KT즘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1일 오전 사격 시험을 총괄한 국방기술 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 센터장은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는 양산 단계로 진입한 최고의 정밀 타격 무기로 이번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은 국내 기술로 만든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의 우수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유사 무기 체계인 KT즘2 개발에도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 책임자인 방위사업청 이종주 팀장은 품질 인증 사격을 통해 우수한 품질이 입증된 만큼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가 또 하나의 명품 무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군의 전력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KT즘과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는 사실 숨겨진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 하이코어의 전용 부스터 모터에는 KT즘에서 유래된 기술이 접목되는데요. 1단 부스터 로켓에는 나로우 우주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2단 킴모터가 활용되고, 마6 이상으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2단 부스터의 경우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의 고체 로켓을 개조해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발사대는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대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였죠. 사실 나로우 엔진, KT즘, 현무, 천무 램제트, 하이코어 모두 한화에서 개발해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의 동일한 접목은 비용과 검증에 있어서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 한화가 말한 대로 우주를 향한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한 기술이었던 것이다. 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인 하이코어가 개발 중이라면 지대함 또는 함대함용 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국방부는 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및 성공을 공식 발표하였고, 2022년 2월 28일 이미 전력화된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지대함 버전답게 GPS INS 유도 시스템과 KU-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 그리고 냉각식 연령상 센서와 가시광 센서를 사용하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높은 명중률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정확히 표적 선박을 타격해낸 것을 알 수 있었죠. 최대 사거리는 고고도 순항 모드에서 약 550km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도 체계는 LIG 넥스원, 탄도와 신관은 한화, 램제트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해 개발해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MRS인 천무발사대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서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해군들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남중국해 및 발트해에서의 높아진 군사 긴장감에 우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도모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개발 완료된 초음속 대함미사일 규격은 530mm로 천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긴 아직 이른데요. 대지 대함 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개발 중으로, 이 공대함 미사일은 놀랍게도 천무 포드에 4발 인티가 가능한 규격인 400mm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 기술 플러스에 따르면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에서 KF-21 탑재 공대함 버전인 공대함2 유도탄이 공개되었는데 직경 400mm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대지, 함대함, 지대함으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추정 재원인 530mm보다 확실하게 소형화되어 항공기는 물론 전무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죠. 즉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현재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누구나도 시도하지 못한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플랫폼에 전부 적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합동타격 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동타격 미사일, 멀티롤 미사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 대함미사일입니다. 뛰어난 명중률과 회피율, 그리고 기동성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지대지,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 공대함, 공대지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 순항 미사일인데요. 세계 최고의 대함미사일로도 잘 알려진 NSM은 종말 단계에서 적외선 영상 센서로 표적을 유도하고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을 통해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적 함선의 피탐지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탑재된 적외선 열상 센서는 전파를 내뿜지 않는 고유의 특성으로 적에게 미리 탐지당할 가능성이 낮고 전파에 의지하지 않으니 전파 스텔스성이 높은 적함을 상대로도 뛰어난 탐지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도 체계에 있어 GPS는 대지, IR 적외선은 대함, 능동 레이더 호밍은 대공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뛰어난 성능 덕에 미국마저도 차세대 프리기탐 FFGX에 자국의 대함미사일인 하푼 대신 NSM을 탑재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인데 폴란드에서는 오드라 레이더와 함께 지대함 버전으로 운용하고 있고 공대함 버전인 JSM도 개발되어 최초로 F-35 내부 무장창에 인티된 공대함 미사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음속이라는 한계인데요. NSM은 고체 로켓 부스터에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로 초음속 이상의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 0.94의 속도를 지니고 있죠. 터보젯 엔진은 엔진 내부 팬과 터빈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하고 뒤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데요. 엔진 내부 팬 블레이드가 마 2 이상의 고속 구간에서 충격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기 압축 효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에 연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급감하게 되죠. 그러나 램제트 엔진에는 팬과 터빈이 없는데요. 이에 고속의 공기가 곧바로 빨려 들어와 내부 충격파만으로 공기가 압축됩니다. 이는 마 2에서 5에 달하는 고속 비행에 대단히 유리한 구조이죠. 또한 고속 비행에서 연비가 상당히 좋아 더 긴 사거리를 갖는 것은 덤입니다. 즉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한국형 대함미사일, 한국형 공대함2 사업들은 다목적 순항 미사일인 NSM의 장점을 승화하면서 단점은 획기적으로 보완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다목적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될 전망입니다. F-35에 장착되는 JSM처럼 KF-21 내부 무장창 개발과 함께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인티도 가능해지는데요. JSM은 공대함 버전인 만큼 직경 480mm 소형화에 성공했는데 현재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직경 400mm로 역시 공대함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시커와 램제트 엔진을 갖추며 데이터 링크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기동 도중 경로를 바꾸거나 한번 놓친 표적을 선회하여 다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죠. 한마디로 한국의 초음속 기술은 천무투, KF-21, KDDX 등 한국의 다양한 육해공 플랫폼의 성능과 수출 경쟁력을 동방상승시켜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음속 대비 비싼 가격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무기 체계에 있어 동일한 설계를 적용하지만 그 크기만 바꾸는 접근법을 통해 상대적 단점으로 지속되고 있는 양산 비용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도 한국에서 워낙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왔고 전력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괜히 한국을 전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더욱 한국의 이러한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그 개발 속도에도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 기술진들은 단 20년 만에 주파했는데요.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쉴 틈 없이 전력 질주해왔습니다. 이에 오늘날 램제트 엔진 설계를 마치고 첫 실증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죠. 사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유도체계의 핵심 기업인 LIG 넥스원은 지난 수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고작 1%에 머물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며 다수의 고정밀 유도무기를 새롭게 개발해왔다는 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방산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와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뛰어난 무기체계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모든 기술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 한 주 평, 한국 무기라면 일단 까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 여건이 빨갛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